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독학재수생 작년에 매년 한 서너 명씩만 이렇게 1대1로 가르치고, 그래서 그 관리해주고 하는 일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지식인에 이제 드물게 자세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데, 질문은 이 정도 성적에서 재수 1년 해서 여기서 이제 최고로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셨어요. 어쨌든 현재 상태 보시면 이과라고 그러셨고 2018년에 수능 치렀음. 그 다음에 평균 등급은 대략적으로긴 상황이고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등급이 나왔는데 보시면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음. 이렇게 한 번도 없다는 게 이제 아킬레스, 그죠? 한심한 건 아니고 이제 지금이라도 마음 먹었으니까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데,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장점은 이제 원석이에요.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걸 시켜서 의문을 갖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다 보면 끝도 없다는 거죠. 자, 어쨌든 작성한 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공부는 타고나지 않았다라고 한 것도 약점이겠죠. 이제 본인이 인식을 했다는 건 장점이고, 약점은 이제 샤프하게 돌아가지 않는데 공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은 12월 말부터 재수를 시작해서 지금 약 320일, 330일 하고 매일매일 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하루 공부 시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침 먹고 3시간, 점심 먹고 3시간, 저녁 먹고 3시간, 그런 다음에 플러스 한두 시간 더. 그래서 하루 10시간에서 많이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15시간도 할 수 있는데 무리입니다. 장기전으로 하면 10시간, 순공부 시간, 순수하게 밥 먹는 시간 빼고 순수 공부 시간 10시간 목표로 깨어있을 때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먹고 3시간, 점심 먹고 3시간, 저녁 먹고 3시간 하고, 장기간의 약점을 없애는 플러스 한두 시간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죠. 자, 분석을 하면 국어는 시간이 꽤 많이 모자라서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이나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스킬이 부족한 거고, 긴 비문학은 아예 통째로 찍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읽어본 아이들도 많이 틀렸으니까. 과탐은 한 번도 공부 안 해서 다 찍었어요. 그런데 7등급, 6등급이죠. 자, 그러면 과탐도 해야 되는데, 수학도 기초가 안 돼서 이래서 5번까지 풀고 푼 뒤 나머지는 다 찍었다. 근데 25번에서 22번에서 25번 까지 푼 뒤, 그러니까 1번에서 5번까지 풀고 22번부터 25번까지 푼 뒤 나머지는 다 찍었다라고 하니까 수학도 이제 출발점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재수를 하면 공부를 하게 되면 수학을 제일 많이 하게 되고 수학이 제일 많이 올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거를 중점적으로 해야겠죠. 자, 그런데 국어, 수, 탐탐, 화학하고 생물과학, 그 다음에 한국사하고 영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는 77점, 듣기 하나 실수해서 2등급 놓쳤네요. 물론 찍어서 맞춘 것도 꽤 있습니다. 평소에 4, 5 떴는데 그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잘 써졌는데, 영어는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될 게 없는 게,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학교는 0.5점, 1점 차이니까 차라리 수학을 한 개 더 맞는 게 낫죠. 그러니까 영어는 일정 부분 지속하게 해서 현재 상황에서 꾸준하게 해서 공부만 해도 유지하거나 살짝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쵸?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짜봐야죠. 현실적인 거하고 최고를 이렇게 나눠서 치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등급을 받았는데, 5등급을 받았는데,
받았는데 재수를 해서 공부를 안 하다 이제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보면 3등급, 그리고 최고로 맞으면 2등급까지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운이 좋아야 되겠죠. 이게 최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등급인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한 4등급 정도 되겠지만 잘 맞으면 3등급까지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4등급, 5등급. 이것도 뭐 4등급, 3등급. 이것도 현실적인 최고치고 이거는 정말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최고치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최고치지만 현실적이죠. 수학은 어쨌든 7등급에서 4등급이니까 수학은 3등급을 올리는 거고 국어는 3등급이니까 이제 2등급을 올리는 거고 탐구는 의외로 이제 꾸준하게 화학하고 생지를 하면 2등급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 하더라도. 근데 운 좋아야 1등급 나오겠죠. 1등급을 찍으면. 근데 요거는 또 선생님을 따로 둬야 될 가능성이 있고 이만큼 맞추려면 그 다음에 뭐 국어하고 수학하고 과학 전문가가 그래서 한국사는 이게 흐름하고 동영상으로 보면 뭐 순식간에 이것도 현실적으로 2등급 그리고 일정 부분 하게 되면 1등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피크치로 해서 2, 3, 1, 1, 1 뭐 이 정도가 최고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거를 돌파하려면 첫 번째는 뭐 모나미 볼펜, 모나미 153, 모나미 볼펜을 하루에 한 자루씩 300자루로 쓴다면 또 점수가 다를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이 되겠지만 수학이 2등급 될 가능성이 있어요. 턱걸이까지. 탐구는 당연히 111 찍고 이것들은 다 111을 찍고 영어도 거의 2등급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요 국어나 이게 수학은 이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국어가 1등급을 맞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한 그 책 읽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등급 맞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금년처럼 어렵게 나오면. 쉬우면 또 모르겠지만. 볼펜을 300자로 써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보통 현실적으로는 요만큼 나오고 1대1로 관리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최고는 요만큼까지 나올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재수학원이나 뭐 이런 데서 쳤다면 국어는 4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거는 이제 1대1로 관리했을 때 문제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7등급인데 한 5등급에서 4등급, 5등급. 탐구 같은 경우에는 한 3등급 선. 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한 3등급. 그죠? 그러면 요것도 뭐 오른 거고, 생물도 오른 거고, 탐구도, 수학도 오른 거고, 국어도 오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대량으로 아이들 앉혀놓고 하는 재수종합반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이렇게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1대1로 관리하지 않고의 상황이고, 1대1로 관리를 하고, 아이의 원하는 그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투자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아이가 이렇게 300자루의 볼펜을 쓸 의지를 보이고, 이렇게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순수 10시간을 꼬박꼬박 지켜서, 그 순서에 따라서, 개인 프로그램을 짜고, 순서에 따라서 하게 되면, 22111 되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가 2등급이 나오겠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통째로 치면, 그러니까, 이게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2등급, 1등급 하면, 줄여야죠, 부담을. 한국사 2등급. 이 정도면 되니까. 영어도 한 3등급이니까 2등급, 3등급 그냥 거의 지키든지 2등급.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이렇게 2등급, 3등급 지키고, 영어 지키고, 한국 지키고, 요거를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1등급 나오고, 하나는 1등급 근접해서, 만들고, 그럼 소수점으로 하면, 이게 1.2등급, 예를 들어서 이게 1.3등급, 이렇게 돼서, 둘 중에 하나가 1등급 나오고, 하나는 2등급 나오는 수준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수학은 7등급인데 기초가 없어서 끌어올리면 4등급까지 가는데 3등급까지 가고 2등급까지 가면서 걸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보통 한 2.5등급, 이 피크치일 가능성이 크죠. 이과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올린 건데. 그 다음에 이 국어 같은 경우에가 1등급하고 2등급 사이는 한 1.5등급. 아무리 피크치로 끌어올려도. 근데 현실적으로 2등급 잡는 게 맞겠네요. 2등급. 이 정도가 최고 등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은, 이거는 일반적인 학원 들었을 때, 일반적인 학원 다닐 때, 이거는 1대1로 관리하고 다 했을 때, 이거는 학생이 의지를 갖고 했었을 때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질문이 밑에 또 있네요.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저런 상태 학생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면 올 몇 등급을 찍을 수 있느냐? 아까 했죠? 그럼 국어는 피크치가 1.5등급, 그러니까 수학은 피크치가 2.5등급 정도, 그죠? 본인이 뭐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탐구는 하나 1.3, 1.2 정도. 그 다음에 한국사는 한 3등급을 하는 게 더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영어도 한 2.5등급 이 정도로 맞출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디 갈 수 있으려나? 4년제, 그쵸? 4년제 대학, 국립대 4년제 정도가 맞아 보이네요. 근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가서 인서울 하거나 아니면 중경외시, 서성한, 스카이를 가려면, 그러면 이게 여기다가 플러스 과외선생 하나 더, 과학. 그래야 이제 인서울을 하겠죠. 인서울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가 되려면 이때부터 이제 학생이 볼펜을 300 몇 자루를 쓰든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학생이 잠재력을 끊어서 학생의 재능이 발현되든지, 이렇게 돼야 스카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서울대 빼놓고 밑에까지는, KUI까지는, 서울대는 뭐 재능이 있고 그래도 운이 따라줘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다만 타고나지 않은 머리 남학생, 그죠? 이런 타고나지 않은 머리이기 때문에 요게 재능이 떨어지면 학생이 의지를 가지고 올라가는 게 서성한까지 일 가능성이 크고요. 서성한 6등급이 어렵게 하냐? 이거 쉽습니다. 이거는 아침 먹고 3시간, 점심 먹고, 이거 컨트롤만 해주면 아침 먹고 3시간, 점심 먹고 3시간, 저녁 먹고 3시간 이렇게 합니다. 충분히 애들이. 누구나 다 하더라고요. 재수하는 애들. 조건 당연히 말 돼요. 그러니까 순수한 현재 상태에서 조건을 하는데 여기에 뭐가 없냐면 조건 중에서 플러스로 어떤 형태의 재수를 할 것이냐라는 게 없고요. 왜 그러냐면 제 유튜브에 재수의 종류 이렇게 치시면 유튜브에 나오는데, 이게 독학재수학원이냐 아니면 종합반이냐 기숙학원이냐 뭐 여러가지 형태에 따라서 이 학생 지금 질문하는 질문자에만 전용으로 맞춰서 누가 멘토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느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하지만 질문자에서 맞춰준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없어요. 형태에 대한 조건. 그래서 어쨌든 이 최고 조건으로 이거는 이제 동아쌤이 제가 학생을 1년 동안 하고 학생이 일정 부분 프로그램을 끝까지 따라준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최고로 나오면 이 정도 되겠다. 더 나오면 학생이 열심히 한 거고요.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위 조건들을 다 지킨다는 가정하에서 뭐 그런 소리 뭐 당연히 지켜야죠. 당연히 지키게 해줘야 되고. 저 정도 딱 지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동아쌤 스타일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학원을 가게 되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아까 몇 등급 나왔죠? 잠깐만요, 또 올라가야지. 국어 5, 6등급. 국어가 5등급이었으면 국어는 3등급 하면 많이 올라갔다고. 3등급. 자, 그러면 여기 왜 차이 나느냐? 이건 일반 학원이고, 이건 동아쌤인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이 물어보면 모조리 다 풀어줘요. 하나도 안 빼고 다 풀어주니까. 수학은 7등급인데 2.5등급 잡은 거고, 여기에서 왜 그러면 7등급이면 한 4등급 잡힐 텐데, 왜 그러냐면 이 수학을 다른 걸 주고 시간을 줄이고 이 수학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전체 과목을 하면서 종합학원이나 다른 데선. 왜? 이 수학을 집중시키기에는 다른 과목도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학생을 다른 과목을 다 줄여서 이것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영어는 3등급에서 영어는 2.5등급, 뭐 올려봐야 0.5점, 1점 차인데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지키고. 한국사도 5등급 20점인데 공부시키면 뭐 3등급, 2등급 나오니까 3등급 맞나 2등급 맞나 이게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데도 많거든요. 거의 최저 등급만 유지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별 의미가 없고, 실제적으로 이제 국어 수학을 탐구인데 이 탐구를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정리를 해주면서, 근데 이거 정리를 학원 가서 쫓아가면 한 3등급이나 4등급으로 끌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확실히 일반적인 재수학원 가면 3등급 국어, 수 올라도 이거 오른 겁니다. 열심히 해서 조건 다 지키고 탐3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1대1로 관리해서 탐구를 이렇게 1.2, 1.3을 하면 이거는 동아쌤 말고 예를 들어서 과학선생님 한 명을 더 투입해서 별도로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등급을 노려야죠. 1등급 노리고, 국어를 3등급에서 이걸 올리느냐 이거 하고, 수학을 얼마나 시간을 확보를 해서 이거를 쫓아가서 이거를 구축하느냐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학생의 뭐 저한테 오던 안 오던 그거랑 상관없이 이 학생의 문제는, 국어는 이제 학습 방법을 잡아서 국어를 국어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걸 완벽하게 틀리는 이유부터 해서 푸는 방법까지 해서 기본 지식까지 해서 이걸 피드백을 완벽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 피드백, 틀린 문제마다. 그래서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공부의 학습량을 잡아줘야 되는데, 유형을 완벽하게 잡아서 유형을 맞추어서 계속 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공부로 계속 파서 3등급에서 이렇게 1등급은 포기를 하고, 안 되는 거니까 3등급 턱걸이에서 2.5등급을 목표로 치열하게 효율적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에 탐구를 1등급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탐구를 1등급, 하나는 1등급, 하나는 2등급 이렇게 잡아서 공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만약에 이제 짠다면 학생이 오게 되면 이 탐구를 마지막에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초반에 탐구를 집어넣고 탐구하고 수학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수학을. 그래서 탐구를 일정 부분 수준까지 올려놓으면서 나머지 시간에 수학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국어 기초를 이론을 해야죠. 그래서 그게 국어 기초 이론을 하고 그게 1단계고, 그래서 탐구가 한 3달 정도, 그리고 3달씩 끊어서 3, 6, 9, 12 이렇게 된다면 이때는 탐구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국어를 해결해야 됩니다. 국어를 3개월 정도 투자해서 집중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수학을, 이때 수학, 국어 말고는 수학, 이렇게 3, 6, 9, 3달을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 국수 탐인데 나머지 영어나 아니면 한국사 하고 나머지를 밸런스 맞춰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영어하고 한국사를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밸런스로 나누어서 잘라서 해줘야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탐구를 하고 공부의 틀을 잡고
수학을 해서 양을 늘린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탐구 지속적으로 하면서 국어 추가를 하고 수학도 하고 또 지나가면서 그 영어하고 국사 추가를 하고 그죠? 나머지를 해가면서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나머지에서는 이제 약점 공략하고 그죠? 하면서 그 시험 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탐구를 뒤로 하면 대박을 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감이 생기게 수학은 꾸준하게 끌어가는데 탐구를 하고 국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영어 국사를 하고 영어 국사 비중이 낮으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3, 6, 6월 달까지 승부를 봐야죠. 6월 달까지 승부를 보고 9월 달에까지 약점 보강을 한 다음에 9월 달부터는 실전 연습을 해야죠. 실전 연습을 최고치로 해서 잡아야 되는 그런 스케줄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학생이 순 공부 시간만 가지고 계획을 몇 점 맞았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똑같은 시간을 학교에서 자습을 해봤잖아요. 자습을 해봤으니까 이 시간 하루에 아침 먹고 3시간, 점심 먹고 3시간, 저녁 먹고 3시간은 어떤 식으로 무슨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유튜브에서 제가 노베이스에서 대학 가는 무시무시한 이상적인 전설에나 가능할 만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수포자, 영포자, 국포자 공부법이라든가 아니면 국어, 영어, 수학 공부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독학제 수련들 제가 이제 상담 코너에다가 이렇게 스케줄들 녹화해놓고 한 거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서 스스로 어떤 식으로 재수를 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계획을 짜고 다른데 여러 군데도 상담을 하셔서 계획을 짜고 확신을 갖고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흔들리게 되면 힘드니까. 그죠?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하더라도 납득하는 만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계획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확신을 갖고 이거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곳에서 재수를 시작하시기를 권해봅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법 동아쌤입니다.